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랩터스의 미디어 데이가 돌아왔네요. 랩터스톡도 벌써 5년차라는 시간 참 빠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데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마사이 유지리를 비롯한 프론트 오피스의 각오와 기타 뉴스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랩터스가 창단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클래식 저지 발매와 빈스 카터 영국 앨범 등의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번 랩터스의 로스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바탕으로 도약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4년을 시작으로 랩터스의 팬이 됐는데 벌써 이게 21년 차가 되어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랩터스톡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데이와 관련해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은 현재 랩터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탱킹 언급을 좀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리지 않고 리빌딩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구단의 오너십과 관련된 불화설이 좀 나돌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우리의 관계는 좋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객관적인 랩터스의 전력 약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멤버와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었습니다. 아까 기자들의 탱킹 유도에도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탱킹과 리빌딩 무엇이 다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탱킹과 리빌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리빌딩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강한 팀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인 방법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드래프트 픽을 확보해서 좋은 멤버를 뽑고 이 멤버 중에서 코어 멤버가 누가 될지를 결정하고 이 멤버들을 토대로 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인데요. 탱킹은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의 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래프트 픽이 어떤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상위 픽을 가져가면 좋은 선수를 뽑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픽을 뽑기 위해서 현재 전력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운영 방법입니다. 한때 이 탱킹이 도가 지나쳐서 고의 패배 수준이 돼서 리그가 참지 못하고 칼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이 탱킹이 좀 극심했던 것 중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76서스의 더 프로세스 시절이었습니다. 이 도가 지나친 탱킹이 어떤 느낌이었냐, 그때 프로세스 시절을 제가 회상을 해보면 쓸만한 선수가 있었다면 일단 드래프트 픽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받아온 선수들은 악성 계약이나 나이든 베테랑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받아온 선수는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D리그, 당시에도 G리그가 있었지만 이런 하위리그 선수들로 땜빵을 하면서 계속 패배를 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과 같이 팬들이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티 반즈를 비롯한 주전 멤버들이 5명 중 4명이나 확정된 랩터스는 탱킹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도 리빌딩이라는 말을 하면서 수비력과 전술 수행력 각성화를 이번 시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패배로 리빌딩을 한다는 건 참 위험한 발상인데요. 어쨌거나 탱킹이든 리빌딩이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기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탱킹이 애매하게 오래 지속되면 젊은 20대 선수들이 지는 법이 자기도 모르는 새 몸에 배어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리빌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덴버 너게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올랜도 매직 같은 팀을 봐도 극단적 탱킹으로 1픽을 향해서 달렸다기보다는 9, 10등 정도로 유지하는 좀 아까운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선수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폭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패배, 극단적 탱킹으로 리빌딩 한다, 좀 좋은 수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이야기했던 수비력 강화와 전술 수행력 강화라는 숙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다르코 라이코비치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랩터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25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말미부터 사실은 랩터스는 수비력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비에 재능이 있는 오차이 약바지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것은 물론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데비온 미첼을 이번 시즌에 데려왔습니다. 또한 드래프트를 통해 뽑은 자말 쉐드 그리고 조나단 모브 역시 좋은 디펜더의 자질이 보이는 선수들입니다. 사실 자말 쉐드가 구단 내에서 의외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더 빨리 NBA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미디어 데이에 참가했습니다. 스카티 반즈는 충격적인 앞으로 머리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외모가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인터뷰는 모범생에 가깝습니다. 또 라야코비치 감독은 특별히 RJ 베럿에게는 수비력 상승을 해결 과제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매경기 리그 정상급의 스윙맨들을 상대해야 되는 RJ 베럿은 현재 리그 평균 이하의 수비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수 정도로만 수비력이 상승해준데도 랩터스에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럿과 함께 뛰는 퍼틀과 반지의 디펜스가 훌륭하기 때문에 베럿이 보통 정도 수비수만 되어준다 하더라도 커버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상자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던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었습니다. 브루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코비 월터의 부상과 관련해서도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루키 시즌에 지장이 갈 정도의 부상은 아니다 라고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부쉐이에 대한 특별한 주문도 있었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어느덧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다운 모습, 또 라야코비치 감독의 전술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를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도 붙였습니다. 물론 팀의 에너자이저로서 많은 헌신을 해줬던 크리스 부쉐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 밑에서는 바뀐 모습이 필요하고 또 이제는 젊은 선수가 아니라 베테랑이기 때문에 신인들 및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어야겠죠. 트레이닝 캠프와 관련해서 짤막한 업데이트를 라이코비치 감독은 업데이트했는데요. 야코 퍼틀이 특히 눈에 띄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수비력, 패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등에서 칭찬을 했다고 하고 상태가 완전 좋아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레이드 딕의 디펜스, 크리스 부쉐이, RJ 베럿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RJ 베럿과 그레이드 딕은 디펜스가 약한 편이고 크리스 부쉐이는 지난 시즌 갈피를 잘 못 잡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거리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임마누엘 퀴클리와 그레이드 딕이 예전 라우리와 드로잔이 연상되는 미디어데이 포토를 찍었는데요. 구단 3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좀 선배들에 대한 오마주였는지 보기 좋았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데릭 로즈가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퀴클리가 최고의 리더 중 하나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퀴클리와 로즈는 예전 뉴욕 닉스 시절에 한솥밥을 먹은 바 있습니다. 랩터스가 사실 브루스 브라운을 트레이드하고 싶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내에서도 현재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랩터스의 희망 에셋인 1라운드 픽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란만장했던 데릭 로즈가 이렇게 은퇴를 한다니 많은 느낌이 교차합니다. 다이내믹했던 플레이라던가 많은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데릭 로즈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3cm밖에 되지 않는 신장으로 NBA 문턱을 두드렸던 마퀴스 노엘, 랩터스에서 지난 시즌 한 경기 4분을 뛰었는데요. G리그 사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마퀴스 노엘을 랩터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G리그 선수인 케네디 챈들러를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다른 팀에서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랩터스의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클래식 저지가 등장했고 또 빈스 카터의 백넘버도 마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매출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레이드 딕이 지난 오프 시즌 동안 13파운드를 찌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피지컬로만 하는 것이 디펜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증량이 되면서 파워나 밸런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라야코비치 감독은 이번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합류한 데비온 미첼에 대해서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해라 라고 공격성에 대한 적극성을 주문했고요. 또한 온볼 디펜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역시도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랩터스가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데비온 미첼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디펜더로서 그리고 백업 가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꼭 랩터스는 데비온 미첼과 재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디어 현지 시각 10월 6일 워싱턴과의 프리시즌을 바탕으로 랩터스의 농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10월 18일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까지 총 5경기가 열리고요. 이 프리시즌 경기들은 주전들의 몸 상태도 체크를 하지만 크게 주전들은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 유닛인 데비온 미첼, 오차이 약바지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좀 준비가 되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인 선수들도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지만 자코비 월터는 부상이고 조나단 모보나 자말 쉐드 같은 선수들은 좀 본리그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거나 해도 짧은 시간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